예, 저기 3부 들어가기 전에 뉴스 브리핑 공지사항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강연회 등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하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강연을 회원들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고 또 제 뉴스 브리핑을 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뉴스 브리핑 스텝 요원을 한 10여 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신원이 확인된 분으로 하는데요. 회원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멀리 계시면 돕기가 어려우실 거고, 서울이나 그 근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 뉴스 브리핑 활동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원 스텝 여러분을 한 10여 분 모집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 87.6%가 1년 전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우리 경제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획경제부가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이 내년에 경제 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교수와 기업인 경제 전문가 323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323명의 전문가는 1년 전보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반 국민들은 51.6%가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하도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자신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전문가들이 국민들은 미국 신정부의 불확실성을 대외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았고요. 배내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전문가와 국민 할 것 없이 정치 불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골든타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 없이 노동법 통과시켜달라, 규제 완화해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창조경제 어쩌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이제 정작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가와 국민이 꼽은 가장 큰 경제 불안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대통령 좀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자, 최순실 사태와 재벌 개혁에 대해서요. 전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일신문이 경제 경영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 재벌도 공범이라고 촛불 시위에서 넣은 그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했다는 겁니다. 자, 재벌도 공범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전적으로 맞다 32%, 맞는 얘기다 40%, 틀린 얘기다 20%, 전적으로 틀리다 6%, 모르겠다 2%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벌도 공범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라고 본 데 대해서 정경유착을 꼽았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재벌이 재단에 출연한 것은 대가성을 바라거나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고 냈다라고 보고 26%는 청와대가 사안을 주도하고 재벌이 협조한 차원이다라고 재벌의 공범론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50%는 낙수 효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낙수 효과에 동의한 사람은 18%고 78%는
낙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라는 말, 즉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다 흘러내려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78%가 전문가들이 거의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한테 물으면 이 내용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재벌이나 대기업들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당히 보수적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답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낙수 효과가 없다면 현재의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이 대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IMF나 OECD 같은 경우에도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폐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익이 1% 증가할 때 하청업체의 매출 증가는 1000분의 5, 0.005% 올라갔다 그러고요. 거의 없는 거죠.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하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훨씬 낮았고 대기업은 고용 확대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89만여 명이 고용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대기업은 33만 명이고 중소기업이 255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256만 명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몫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자리보다 7.7배나 더 많이 창출했다는 겁니다. 자, 경제력 집중에 따른 낙수 효과라는 사기에 대한 폐해가 커지자 OECD가 이렇게 낙수 효과는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IMF도 150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를 하면 이후 5년간의 성장이 오히려 0.08% 줄어들고요.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그 같은 기간에 0.38%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 성장률에, GDP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데 상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GDP 성장률이 더 줄어든다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이렇게 낸 바가 있습니다. OECD가 우리 한국의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라는 데 보면요,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일부 재벌에 대한 경제력은 더욱더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경제력 집중 보고서에 따르면요,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수 그룹의 시장 지배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97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 재벌닷컴에 따르면 전체 10대 그룹의 자산이 1144조 4천억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보유 자산의 27.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 10%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IMF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은 44.9%라는 거죠. 상위 10%가 44.9%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건데,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고 세계 주요국 중 미국 47.8%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상위층에 소득이 이렇게 몰려가는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위 10%의 소득이 집중되는 속도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그럼 있었냐? 고려대학 장하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이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누적 성장률, 연도별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14년간을 합쳐서 73.8%가 나왔는데 1인당 GDP의 누적 성장률은 62.1%라는 거죠.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실질적인 누적 증가율은 30.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계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돌아간 몫이 훨씬 많았고 가계에서는 돌아가는 몫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으로 배분된 몫은 6% 줄었고 정부 소득으로 배분된 몫도 1.4%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돌아간 몫은 이 두 개를 합친 만큼 늘어났겠죠. 7.4%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성과를 기업들이 이렇게 차지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복수 응답을 50명의 전문가에게 물었는데요. 재벌 개혁이 52%, 정치권 각성이 42%, 법적 처벌 강화와 규제 확대가 44%, 사회 전반적인 의식 확대가 30%, 언론 시민단체 감시 강화가 10%, 소액주주 권한 확대가 12%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벌 개혁의 핵심 대상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서 총수 일가의 재앙적 갱년을 막아야 된다가 42%,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아야 된다가 26%, 불법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아야 된다가 10%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번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 정경유착이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초창기에 이 사건은 재벌을 놓고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돈을 챙긴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무슨 국정 개입 이런 복잡한 온갖 부분에 다 개입한 것 같지만은 뼈대만 놓고 보면 정경유착 그리고 그런 부패 네트워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경제단체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건이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황장수는 빨갱이가 되고 경제단체에서 말하면 맞는 말입니까? 정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대기업의 반론에 대해 한 서울에 있는 교수는 재벌들은 정권의 압력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짜는 없는 거다. 결국 재벌들도 정경유착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어낸 것이며 일정 정도 공범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지금 재벌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은 지배구조와 선계구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재벌이 정치권력의 비호를 요구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정치권력과 재벌은 공생관계에 있고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태에 처음부터 이렇게 본질을 진단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이걸 비판하고 옹호하고 저를 빨갱이 좌파라 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 자신이 퍼스트 레이디 할 때 재벌들한테 최태민을 앞세워서 돈을 떴던 그런 부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40몇 년이 흘른 이후에 그대로 재현된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경유착, 한마디로 재벌의 아쉬운 점과 정치 권력이 해줄 수 있는 측면을 돈을 매개로 진행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재벌이 돈을 벌면 그것이 서민에게 돌아온다. 재벌이 돈을 벌면 그것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가는 몫이 늘어난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 14년간 증명이 되었고 OECD나 IMF도 그렇게시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벌이 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요, 저는 식자우환이라고 배운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댓글 다는 거 좀 보면 조금 무슨 금융이나 기업 구조에 좀 안다 싶은 인간들이 어려운 말 써가면서 삼성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막 달아 제낍니다. 읽어보면 전문가고 개나발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노예생활 좀 그만하고요, 법대로 규칙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남이 돈 버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나도 법 지키면서 살고 세금 성실하게 내고 이렇게 사니까 니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야지. 네가 잘 보면 내가 곁을 좀 떼어서 나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 이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기업일 뿐입니다. 외국에서 주로 고용을 많이 하는, 주로 외국에 투자하는, 그러면서 특혜는 한국에서 누리는, 적은 지분으로 저 큰 기업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거 아들이 무능해도 그대로 계승하고, 세금도 정려세도 잘 안 내고 상속세도 잘 안 내는 그런 기업일 뿐입니다.